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국 문화의 몰락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모리스 버만은 미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과 더불어 세계 재창출, 미국 문화의 황혼이라는 책도 같이 주목할 만한 작품들의 저자입니다. 먼저 이 책의 배경이 된 20세기 시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비주의가 있는데, 한 기업이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대량 소비를 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었고,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리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를 추구하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다양한 국기가 결합되고 미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타임지의 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유럽계 미국인이 급속하게 다수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뉴욕,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인종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다문화주의가 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T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당시 1990년부터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여러 소규모 기업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단숨에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T 버블 이후에는 PC, 모바일 컴퓨팅,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배경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책의 1장부터 3장까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버만이 말하는 몰락은 어떤 문명이든 생성, 발전, 소멸의 역사적 단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표적인 예로는 빈부격차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요. 1995년 잡지 뉴요커에서는 1947년과 1973년 사이 실질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상위 20%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률은 줄었지만 그에 반해 임금도 줄고 소득도 주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를 이해로 미국이 기술을 알려주면 라틴 아메리카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비해 지나친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실정이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하지만 태평양 동맹 때문에 약한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오류입니다. 미국의 고령화로 인해서 메디케어와 같은 보험이 대표적인 예인데, 당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총 비용이 유지하는 데 거두어 들이는 세금 및 보험료 합계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들은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국민의료보장제도나 군인연금의 총 수혜 금액이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국민 총생산의 34%에서 59%까지 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의 상품화를 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식은 인간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지식의 사용 가치는 떨어지고 교환 가치만 올라가는 방식으로 상품화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분석을 해가며 결국에는 수행적 학문, 정부의 지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학문만 많아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또한 대학에서 최대한 학점을 잘 주는 교양을 찾고 싶은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이 합쳐져 무가치한 상업주의가 대두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들자면 그녀는 예술을 부정하고 종교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여 이단적 성향을 띠는 연설을 대학교나 강연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상들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대형 출판 업체에서 출간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 그 책을 읽는 사람과 또 그러한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실상 그 내용들이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거나 허황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예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미국은 UFO나 전생설 등 다양한 미신들을 가장 많이 믿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은 미국 사회는 환상이 범람을 한다는 말에 뒷받침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저자가 도덕적 몰락이기도 하다는 말은 포스트 모던 사회가 시작점이 없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같은 뜻이고, 이는 곧 일탈행동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범안은 미국의 몰락이 로마 제국의 몰락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미국의 빈부격차와 상당히 유사성이 큽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선 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급이 통치 권력을 장악하였고, 인맥과 권력을 더 모아서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의 유지를 위한 군비충당의 납세 의무자는 거의 대부분 빈민들이었고, 이는 당시 로마를 지탱하던 중산층의 붕괴의 원인이 되어 로마의 몰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반복으로 로마 후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민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 로마 시대 수도사들은 고대의 지식을 보존하고 보존한 자료들을 베끼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이는 그들의 의도와 달리 필사본이 확산되고 배포가 이루어지면서 암흑기를 지나 르네상스를 출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20세기 후반 미국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는 예시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런 비즈니스 위주의 소비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소비하게 만드는 비즈니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 코믹스물의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에 따라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삶의 여유가 없을 무렵 DC 코믹스가 등장을 했고, 또 5년 후 마블 코믹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대중들이 히어로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어로들도 평범한 인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히어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만화책, 피규어, 영화 등등을 소비하게 만들기에 시대에 최적화된 비즈니스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현대사회의 자본주의는 과학을 자본주의의 형상으로 재창조했다는 말은 포뮬러 1으로 예를 들고 싶은데요. 포뮬러 1 팀들은 공기역학이나 자동차의 엔진, 차체, 그러한 것들을 모두 경기에 이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약 2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의 타이틀을 가지고 해당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예산 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벤츠나 페라리가 독보적인 만큼 제대로 된 규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말해주는 것은 과학이 시장주의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을 끝없이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시장의 분위기는 곧 욕망의 민주화란 요소, 즉 누구나 편안하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지니며,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라 배경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본주의의 가속화를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따졌을 때 어느덧 우리는 명품이나 사치품이 하나쯤은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4장과 5장 발표를 맡게 된 김성재라고 합니다. 우선 4장에서는 몰락해가는 미국 문화에 대한 해법으로 수화적 해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5장에서는 미래에 벌어지게 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4장의 수화적 해법은 총 3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인 21세기 수사는 각각의 개인이 어떠한 사심이나 욕심도 없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개인들은 건전한 문화 창조를 위한 도구일 뿐이며 돈이 없는 귀족, 진정한 철학자,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숭고한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교육을 통한 수사적 활동입니다. 이는 선각자 혹은 계몽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지성인들이 널리 지식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교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브다르도 운동이라 불리면서 실제로 행해진 전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가장 현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환경 개선을 통한 수사적 활동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오해하실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지구의 환경이 아닌 사회적 환경을 뜻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사회가 부도덕적이면 결국 그 단체는 부도덕적이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흔히 님이나 핀피라 불리우는 이적 사회운동의 그 대표적 예시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5장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먼저 지식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산층이 몰락해감에 따라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을 나누게 되는 경제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기업화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급 교육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이것이 과거 로마 제국 말기에 나타났던 망국의 징조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사회 부패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패당과 맞물려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디스트럭션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디스트럭션의 의미란 인간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그들 개개인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참 삭막한 이론이죠. 세 번째로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에는 총 세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신봉건주의, 민주적 파시즘, 그리고 탈집중화된 평등한 세계 질서. 첫 번째 시나리오인 신봉건주의는 자본 자체만을 위한 끊임없는 자본 축적은 결국 종언을 구하고 정치 안정을 위해 엄격한 사회적 위기 질서가 재등장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인 민주적 파시즘은 세계 20% 엘리트층과 80%의 평범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는 가설입니다. 마지막 탈집중화된 평등한 세계 질서는 말 그대로 어느 한 곳에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가지게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현재 진행 중인 미래 가상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은 첫 번째 시나리오인 신봉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함정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냐? 신봉건주의나 민주적 파시즘 모두 국가냐 민간이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어느 한 소수의 단체가 다수의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함정과도 맞물리는데요. 공산주의는 언뜻 보기에는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국가만을 위한 하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체의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신봉건주의와 민주적 파시즘 모두 공산주의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건 세 번째인 탈집중화된 평등한 세계 질서입니다. 물론 이 가상 시나리오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어렵고 또 현실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 번째입니다. 혹자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수가 권력을 차지하고 다수가 이에 대항하여 사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사회를 건립하여서 이 과정이 영원히 순항이 되는 것이죠. 이 말 또한 꽤나 의미가 깊지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굴레를 끊어야 하니까요.
이상으로 미국 문화의 몰락에 대한 문화 재건과 미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저희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희 조언들의 비평이며 이를 통해 저희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